70이 넘어도 불안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비로소 편안해진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갈리는 건 준비가 아니라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편안해 보이는 어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자녀가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닌데 어쩐지 표정이 고요하고 말수가 많지 않아도 여유로운 분. 반대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왜인지 늘 긴장되어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꾸 어딘가 허전해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60대 후반을 지나 70대, 80대에 접어들면 삶이 서서히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활동 반경이 줄고 만나는 사람이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 질문은 보통 새벽에 옵니다.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문제는 그 감정이 쌓일 때입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 나이에 뭘 달리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노후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과 행복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노후가 아닙니다. 화려한 노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노후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노후는 준비된 노후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살 곳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준비가 완벽해서 행복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해도 편안한 분들이 있고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가 진짜로 어려운 이유는 돈이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는 정돈돼 있는데 마음만 어지러운 날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집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 느낌. 이걸 표현하는 분이 드물 뿐이지 이게 대부분의 노년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 몸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이틀 연속으로 무리하면 사흘이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가 귀찮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자다가 한두 번은 꼭 깹니다.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노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은 자꾸 예전의 나와 비교하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거나 병이 들거나 연락이 끊깁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며느리와 사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섭니다. 역할이 줄고 필요받는 느낌이 줄고 존재감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 같은 그 감각.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들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것이 노후의 진짜 풍경입니다. 미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가 갈라집니다. 첫 번째 비밀, 비교를 그친 사람. 이런 분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어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자녀가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아파트도 넓은 곳에 삽니다. 또 한 분은 자녀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표정이 더 편한 것은 두 번째 어른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어른은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웃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저 집 아이는 의사라더라. 저 집은 강남에 집을 샀다더라. 비교가 시작되면 자랑스럽던 내 자녀가 어느 순간 부족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어른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의미 없다는 것을 체득한 분입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하면 기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비교는 결국 내 노후를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옆집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하고 자녀의 형편을 다른 집과 비교하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이 사슬이 계속되는 한 행복은 언제나 한 발 앞에서 도망갑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비교의 기준이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한가? 오늘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픈가? 오늘 누군가에게 한마디 더 다정하게 말했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분들은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몸을 알아차린 사람. 노후의 행복에서 건강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플 때 행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60대가 넘으면 누구나 몸으로 압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71살의 최영식 씨. 퇴직 전까지 30년을 현장에서 일한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겠다며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가 2시간씩 운동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했습니다. 영식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았다고. 그 이후 영식 씨는 달라졌습니다. 헬스장 대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한 달 뒤엔 40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무거운 날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영식 씨는 매일 걷습니다. 비가 와도 짧게라도 나갑니다. 무릎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요즘 가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건강을 다르게 봅니다.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피곤하면 쉽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걷는 거리를 줄입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이게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20대의 몸이 아닙니다. 무리하면 더 오래 아프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함께 걸어갑니다.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그 정도를 매일 꾸준히 하는 분들이 헬스장에서 기계처럼 운동하다 포기하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건강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작은 경청이 적어도 몸이 덜 원망스러워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 관계를 정리한 사람.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매달 모이던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지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 분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거리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렇게 10명이 7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어느 해에는 3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슬픔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한번 웃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자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일찍 받아들인 분들이 자녀와 오히려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박순영 씨, 73살. 아들이 부산에, 딸이 수원에 삽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옵니다. 순영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은 화납니다. 그런데 밥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언제 돌아가려나? 붙잡고 싶은데 붙잡으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밥상은 아직 치우지 않았는데 집은 이미 조용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자녀와의 거리를 재설정합니다. 자녀는 내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 연락하면 기쁘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건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섭섭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 자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신으로 채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지치는 대신 진심으로 반가운 두세 명과 깊어지는 것. 그것이 노후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비밀, 오늘을 사는 사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6세 김옥분 씨. 새벽에 잠이 깨면 오래된 생각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다퉜던 날, 자녀에게 못해준 것들, 젊었을 때 잡지 못한 기회들. 생각이 시작되면 새벽 2시에서 날이 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옥분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고 어쩐지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새벽에 생각이 많아지면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그냥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창문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창문이 옥분 씨의 새벽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오래 머물면 지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창밖에 봄이 오고 있는데 후회 속에 앉아 있으면 그 봄이 지나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데 오래전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지금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의 작은 것들에 반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피어난 마당의 꽃 한 송이, 산책하다 마주친 낯선 사람의 목례.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자신의 노후입니다. 오늘 먹는 밥이 맛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비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 이것이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핵심입니다.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혜훈 씨, 올해 78입니다. 슬하에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과는 10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30살 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혜훈 씨는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말 그대로 막았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훈 씨는 그 이후 10년을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들어줬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부모 곁에 있는 것을 보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훈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자신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까봐, 그때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다 쓰고 나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훈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혜훈 씨의 표정은 그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 사람은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에게 모진 말을 한 적도 있고, 배우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일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도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후회가 있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오래 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오래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도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에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 너그러움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운 관계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것이 노후 행복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살아버렸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꾸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합니다. 삶을 뒤흔드는 깨달음은 보통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며 아, 지금 이게 좋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 딱 한 번 비교를 멈추십시오. 저 집과 비교하지 않고 예전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있어 보십시오. 하루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숨으로 넘겨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말 대신 숨을 먼저 고르십시오.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해보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노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오랜 세월을 버텨내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밥을 짓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아프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충분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춘 삶입니다. 이제는 잘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편안하려고 사십시오.